아, 출근하다가 차에 한번 치여가지고 다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매일 출근했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싶어서 관뒀거든요. 이 정도 생각이 드는데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진짜 옳은 걸까 싶더라고요. 저는 퇴사만 할 수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퇴사를 했는데 현실은 제 예상과 다르더라고요. 준비 안 된, 혹은 덜 된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퇴사를 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저는 퇴사를 7번 넘게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6번은 재취업을 해야 했죠. 똑똑하신 분들은 이 한 문장으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네, 저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퇴사를 해서 계속해서 지옥 같은 회사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사에 다니고 있냐고요? 아니요, 저는 올해 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케팅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며 살고 있죠. 드디어 이제서야 제대로 된 퇴사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퇴사 준비 꿀팁을 나눠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퇴사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행복합니다. 2달 정도는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6개월까지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모아둔 돈 까먹기의 시작입니다. 준비 안 하고 퇴사하면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특히 30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30대니까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또래들은 다 결혼하고 또 아기를 낳은 친구들도 있는데 나는 모아둔 돈만 까먹고 있어요.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계속 줄어든 잔고가 내 자존감과 동일해집니다. 잔고가 줄어들수록 내 자존감이 줄어들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인생이 이제 조진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고가 0에 가까워지면 이제 자존감, 자존심 다 버리고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간 회사에서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데 궁금하시죠? 몇 번의 퇴사를 거치면서 퇴사 이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은 얻었어요. 근데 퇴사하기 전에 준비를 하면 더 좋다는 교훈은 얻지를 못했죠. 아니, 사실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창업은 퇴사를 하고 나서 시작했고 장렬하게 폐업했습니다. 두 번째 창업은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했어요. 첫 번째 실패를 발판 삼아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관상어와 관련된 창업이었는데요. 퇴사하고 나서도 몇 달간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지속을 못하는 일이더라고요. 체력적으로 무리가 가게 되니까 건강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실패를 맛보게 된 거죠. 회사로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꽃과 관련된 창업을 또 합니다. 여러분이 봐도 좀 미쳤다 싶으시죠? 지금 제가 봐도 좀 미쳤다 싶은데 그때는 진짜 회사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어서 이런 짓까지 했어요. 여기서도 마케팅빨로 장사가 점점 잘 되기 시작했는데 제 손가락이 망가졌어요. 젓가락으로 삼겹살을 치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삼겹살이 젓가락에서 뚝 떨어집니다. 손으로 뭘 잘 못 쥐게 된 거죠. 이때 망가진 제 손가락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되었어요. 두 번째, 그리고 연이은 세 번째 실패에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무거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창업을 또 합니다. 그게 마케팅 광고 대행사였고 단기간에 직원을 뽑아야 할 정도로 폭풍 성장을 합니다. 준비 기간은 두 번째 창업 준비 기간보다 짧았지만 결과는 이번이 훨씬 더 좋았어요. 이제 2번이나 창업에 실패하고 회사에 돌아가게 됐을 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진짜 나는 확실하게 퇴사를 준비한 게 맞는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세 번째 창업을 부업처럼 병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회사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처럼 이러시면 안 돼요. 회사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명백히 제가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퇴사를 결정하실 때 이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업으로 시작한 내 본업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기 시작한다? 이 시점이 되면 퇴사 각인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시점보다 조금 전에 퇴사하는 게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시점이에요. 저의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회사에 다니면서 퇴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준비가 안정권이다 싶을 때 퇴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정권이라 생각해도 저처럼 지속 가능성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다른 곳에 재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시간과 체력이 많이 뺏깁니다. 뿐만 아니라 부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전 회사와는 다르게 재취업한 회사는 여유 시간이 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쌍방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프로 퇴사러가 찐으로 다 겪어본 다음 엑기스만 말씀드려봤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고속도로로 쭉쭉 직진하시길 응원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냐 궁금하실 수 있어서 TMI 풀어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정말 못해서 한 회사에서는 왕따 비스무리한 것도 당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제가 언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했나 돌이켜보니 언제나 저 혼자 일했을 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는 최상이고요. 평범한 저도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보다 더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결과값이 어떻게 바뀔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꼭 찍어서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처럼 팀플레이 싫어하시고 개인 플레이로 더 높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퇴사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상경 준비하는 써니였습니다.